나이키가 500만 달러, 약 70억 원 규모의 NFT 관련 집단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이 사건은 디지털 자산의 꿈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NFT 시장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크립토의 명암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1년 NFT는 전 세계를 뒤흔든 디지털 열풍이었죠. 디지털 아트부터 가상 부동산, 심지어 트위터 창업자의 첫 트윗까지 NFT로 만들어지면 뭐든지 수백만 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나이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2021년 12월 디지털 패션과 NFT 전문 스튜디오 RTFKT를 인수했어요. RTFKT는 나이키 테마의 가상 운동화와 디지털 수집품을 제작하며 한때 NFT 시장에서 1억 8,500만 달러, 한화로 2,5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 쌍의 가상 나이키 운동화가 1,300만 원에 팔릴 정도로 인기가 치솟았죠. 나이키는 이걸로 미래 패션과 기술의 선두주자가 될 거라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NFT 시장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022년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죠. 한때 42억 원에 거래되던 NFT가 270만 원으로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RTFKT의 나이키 NFT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2024년 12월 나이키는 갑작스럽게 RTFKT 부서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NFT 시장의 침체와 운영 비용 절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죠. 이 결정으로 RTFKT 발행 NFT의 가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1,300만 원짜리 가상 운동화가 이제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 사태에 분노한 NFT 구매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호주 출신 자그디 치마가 이끄는 투자자 그룹은 2025년 4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나이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나이키가 RTFKT를 갑작스럽게 종료하면서 NFT의 가치와 수요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소송 규모는 500만 달러로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오리건주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죠. 특히 이들은 나이키가 NFT를 미등록 증권처럼 판매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NFT의 법적 지위인데요. NFT는 증권일까? 아니면 그냥 디지털 수집품일까? 이 질문은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NFT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두고 수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나이키 소송도 이 논쟁의 핵심에 있어요. 만약 법원이 NFT를 증권으로 판단하면 나이키는 증권법 위반으로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NFT가 단순한 수집품으로 간주되면 소송의 정당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죠. 소송을 준비하는 건 투자자뿐만이 아닌데요. 글로벌 투자자 권익 보호 로젠 로펌은 2025년 3월부터 나이키 NFT 피해자들을 모아서 별도의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키가 RTFKT 폐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면 투자자들이 고가의 NFT를 구매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나이키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손실을 키웠다는 거죠. 로젠 로펌은 승소 시에만 수익료를 받는 조건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소송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이 소송도 5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 사건은 나이키뿐만 아니라 NFT 시장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때 디지털 금맥으로 불리던 NFT 시장은 이제 투기와 과대 광고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LG전자, 현대카드 같은 한국 기업도 NFT 플랫폼을 종료했고 글로벌 거래소인 오픈시와 블러마저 NFT 장터를 축소하거나 폐쇄했어요. 전문가들은 NFT가 살아남으려면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NFT로 토큰화하거나 게임과 NFT를 결합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만드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NFT 거래량은 2021년 대비 90% 이상 감소하며 회복이 요원해 보입니다. 나이키는 이번 소송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나이키는 RTFKT 폐쇄가 웹3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적 재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나이키는 스워시라는 새로운 웹3 플랫폼을 통해 가상 운동화 디지털 상품 개발을 이어가고 있어요. 2024년 기준 스워시는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분노와 법적 공세를 잠재우는 건 별개의 문제죠. 나이키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물론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까지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소송을 넘어서 디지털 자산의 미래와 브랜드의 책임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나이키는 왜 RTFKT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종료했을까? NFT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업들은 디지털 자산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이 소송의 결과는 NFT와 웹3의 향방을 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죠. 저희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보고 싶으시면 텔레그램 채널 크립토 뉴스 코리아 오피셜과 텔레그램 소통방 크립토 뉴스 코리아 오피셜 챗에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도 오픈했으니까요. 페이스북에서 크립토 뉴스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가 나옵니다. 들러서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크립토 뉴스 코리아의 줄리안이었습니다.